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몰랐을까?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믿었을까?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후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눈빛에 다 담겨 있다고요.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 그 찰나에 드러나는 감정과 의도, 그리고 본성. 만약 이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정한 척하는 거짓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단숨에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눈빛만으로 악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심지어 그런 사람을 미리 피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눈으로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 그 자체만으로 사람의 악함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때로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눈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에 가깝다고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마의 눈이나 뱀눈 같은 표현을 쓰지만 이런 표현들은 사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오해처럼 특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악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빛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 의도, 그리고 무의식적인 심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눈빛 역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됩니다. 눈동자는 영혼의 창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눈은 말이나 행동보다 솔직할 때가 많습니다. FBI 행동분석팀의 연구에서도 거짓말 탐지 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눈이었다고 하니 눈빛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빛을 보면 즉시 도망쳐야 할까요? 웹 검색 결과와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여 피해야 할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눈빛 특징과 그에 따른 행동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숙지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대화 중 당신의 눈을 피하거나 흘기는 눈빛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자꾸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흘기며 딴청을 부린다면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 혹은 당신을 가볍게 보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표정 연구권이자 폴 에크만 박사는 40년 동안 1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세 표정과 눈빛의 진심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심이 단 0.04초 안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과 눈빛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실험 결과 단 0.04초 동안 스쳐가는 입꼬리의 떨림, 눈가 근육의 살짝 찡그림,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거짓 여부를 무려 92%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도 2년간 1000명의 대화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상대의 눈을 피하며 말하는 사람의 83%가 결국 거짓말, 핑계,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선을 흘기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속으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실제 면접 사례에서도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돌리며 딴청 부리는 지원자는 성실성과 책임감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눈을 따뜻하게 맞추며 시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 지원자는 리더십과 신뢰 점수가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속에 숨기는 것이 있고, 눈을 흘기는 사람은 당신을 얕보거나 언젠가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눈빛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대화 중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숨기는 것과 회피 본능이 있고, 눈을 흘기며 딴청 부리는 사람은 무시와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사람은 신뢰와 진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눈동자는 거짓을 가장 먼저 배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눈동자 끝에 그 사람의 본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지나치게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눈빛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 내내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꿰뚫어 보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처음엔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지배 욕구와 공격성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행동심리 연구팀은 시선 고정 강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눈을 4초 이상 정면으로 고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를 분석한 결과 무려 87%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절반은 상대를 압박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1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선, 고정 시간과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의 눈을 1초, 3초, 5초, 7초 동안 고정해 바라본 후 느낀 감정을 점수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4초 동안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춘 사람은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높았지만 5초 이상 강하게 시선을 고정한 경우 불편함, 압박감, 지배당하는 느낌이라는 답변이 무려 85%나 나왔습니다. 즉, 시선은 너무 짧아도 신뢰가 안 생기지만 너무 길고 강하면 그 자체로 심리적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직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들, 이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길을 누르려 합니다. 기세에서 이기면 관계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 중 하나, 신입사원이 상사 앞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상사는 말보다 눈빛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라는 시선. 결국 신입사원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4초 이상 시선을 고정하며
뚫어보는 사람은 지배 욕구와 공격 성향이 강합니다. 시선이 지나치게 길고 강한 사람은 상대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시선은 칼과 같다. 그 칼 끝은 결국 타인을 찌르고 자신도 다치게 한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시선이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뾰족하게 당신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그 눈빛 끝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질투가 눈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정말 무서운 건 입으로 하는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좋겠다. 너 잘 돼서 보기 좋다라고 말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찡그리거나 눈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둘째, 칭찬하는 척 웃지만 눈동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연구소는 질투의 미세표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의 눈과 근육, 동공 변화를 분석했죠.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경우 그중 92%는 속으로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반드시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그 눈빛 속 시기가 결국 말로, 행동으로 나오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늘 옆에서 멋지다,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던 친구가 자신이 더 잘 되는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고 결국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려 보니 그 친구의 눈빛은 늘 웃고 있지만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웃으면서 눈이 차가운 사람은 질투와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칭찬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은 진심 없는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맑은 눈빛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곁에 둘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영혼의 불치병이며 그 눈빛은 타인의 빛을 꺼뜨리려 한다. 사람을 만날 때 내 행복에 함께 빛나는 눈빛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찡그린 눈빛, 차가운 눈빛, 흐려지는 눈빛은 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차가운 눈빛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도 있듯이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측은지심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인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 그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 혹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의 눈빛에 진정한 공감이나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혹은 오히려 경멸이나 무시가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본성이 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발견하면 눈빛에 미묘한 우월감이나 만족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고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차가운 눈빛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 심지어는 타인의 약함을 이용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를 대하는 눈빛이 거만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기색을 띈다면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눈빛은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더 이상 약한 상대를 통해 얻을 것이 없을 때 언제든 당신을 버리거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식당 종업원이나 대리기사 등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눈빛을 관찰해 보세요. 그 눈빛에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망쳐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약자를 대하는 눈빛이 차갑고 무시하는 듯하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눈빛을 보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안 되라는 거절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나는 분노와 경멸의 눈빛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겉모습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특히 안 되라는 말에 대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거나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본성이 악한 사람들은 그 순간 눈빛의 즉각적인 분노, 경멸, 혹은 실망을 넘어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자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눈빛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당황하거나 아쉬워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특정 그룹에서는 눈빛이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심지어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멸하는 듯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후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은밀히 해를 끼치려는 경향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나 경멸, 혹은 마치 당신을 벌레 보듯이 하는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즉시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으며 결국 당신을 이용하거나 해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안 되라는 거절의 분노와 경멸의 눈빛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쉬워하더라도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눈빛을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눈빛의 다섯 가지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남의 눈빛만 살필 것이 아니라 내 눈빛 또한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빛 하나로 상대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편안하다, 믿음 간다 아니면 왠지 차갑고 부담스럽다, 거리 두고 싶다 딱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세 가지 눈빛 습관.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못 지키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찍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눈가주름 만들기 연습입니다. 요즘 다들 주름 없애려고 바쁘시죠? 보톡스 맞고 필러 넣고 주름 제거 레이저까지 눈가주름 싹 지우는 게 젊음과 관리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주름을 없애면 동안은 될지 몰라도 인간미는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입꼬리만 웃는 게 아니라 눈가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미세한 주름에서 느껴집니다. 그 주름이 바로 편안함의 표시. 이 사람은 가식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호인 거죠. 프랑스 파리 심리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눈가 주름이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감도, 신뢰도 점수가 무려 2.3배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입꼬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눈가 근육을 살짝 모으며 눈웃음을 지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5분씩 연습하면 어느 순간 눈가에 자연스러운 따뜻한 미세주름이 잡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풀린다. 주름 하나가 인생의 주름살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녹이는 미소의 자산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눈을 바라보되 절대 3초 이상 쏘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맞추는 건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초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4초가 넘어가면 상대의 뇌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경보 발령. 저 사람 지금 나를 압박 중이다. 공격이다. 실제로 한 취업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 지원자는 질문마다 눈을 맞추고 적당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23초마다 시선을 부드럽게 풀어줬습니다. 면접관 전원평가 편안하다. 신뢰가 간다.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데 비지원자는 달랐습니다. 질문 받을 때마다 나는 자신감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눈을 56초 동안 뚫어지게 바라본 거죠. 결과요? 너무 부담스럽다. 위압적이다. 자기 주장만 강하고 협업이 어렵겠다. 같은 눈빛인데 딱 몇 초 차이로 인생의 기회가 갈린 겁니다. 그래서 팁 하나. 눈을 맞출 때는 23초 동안만 바라보세요. 그 다음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옆으로 빼는 연습. 이것만 해도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편하다, 따뜻하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 반면 계속 노려보듯 5초 넘게 쏘아보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은 이미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섭지? 여러분이 누군가이. 셋째, 대화 중 주기적으로 시선을 부드럽게 전환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계속 쳐다보시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시나요? 앞서 말했듯 시선을 너무 오래 고정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자주 피하는 것은 신뢰감을 잃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선 트라이앵글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두 눈과 코끝을 번갈아가며 부드럽게 시선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선 트라이앵글 기법이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면서도 당신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선을 상대방의 얼굴 전체로 넓히거나 때로는 잠시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가상의 지점, 예를 들어 벽이나 창문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습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치 끊김없는 물 흐르듯이 말이죠. 스위스 로잔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대화 중 시선을 트라이앵글 형태로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방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경청 태도를 전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습관은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으며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눈과 코끝을 부드럽게 번갈아 보는 시선 트라이앵글 기법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대화의 흐름에 맞춰 시선을 잠시 전환하는 유연함을 보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슈바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사람의 눈빛으로 상대의 본성을 읽는 법과 더불어 당신의 눈빛을 관리하여 더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 그들을 미리 경계하고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매력적이고 신뢰감 있는 눈빛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빛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